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법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은 지금 절대 집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부동산을 주제로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보시면 폭락을 다루는 그런 주제거나 아니면 상승을 다루는 그런 주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도 하락도 아닌 그 애매한 포지션을 가진 그런 영상들은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제 채널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사실은 좀 애매한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상승을 외치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폭락을 외치지도 않는 그런 채널인데, 저는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 일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객관적인 채널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회수하고는 상관없이 객관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끌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을 사면 안 됩니다. 영끌이라는 거는 영혼까지 이제 끌어모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신용대출을 받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영끌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아서 운이 좋게도 가격이 오른 경우거든요.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오르고 내리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올 초에 집값이 급락했을 때 금매를 던지신 분들 중에 영끌로 하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놓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분들은 지금 집을 무리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봤을 때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바로 고소득 전문직이 많다는 겁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되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업으로 투자해가지고 100억을 모았다 이런 분들이 흔한데, 제가 바라본 실제 시장에서는 그런 분들은 거의 확률적으로 어렵고,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주시는 분들이 자산을 투자하고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그 물건들을 저가에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은 굳이 내놓지를 않잖아요. IMF 때도 소득이 낮고 기초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던진 금매를 자산이 안정적인 분들이 다 쓸어 담아서 큰 수익을 단기간에 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고 고용이 좀 불안정하고 하는 분들은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을 무리하게 매수하셨을 때는 나중에 급하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 손해보고 파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개인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파시는 분들,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매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소득이 좀 안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주택 매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대 수익이 너무 크신 분들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2배, 3배 이렇게 단기간에 오르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묻지마식으로 이걸 사놓으면 2배 오를 거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내가 투자한 것보다 2배 오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운 때도 사실 좀 맞아야 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런 감각이나 안목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 없이 너무도 큰 수익을 예상을 하고 금리 부담이 되더라도 이 정도 수익이 날 거니까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대 수익이 큰 만큼 실망이 큰 법이기 때문에 2, 3년 정도 보유를 하고 집이 오르지 않았을 때는 급하게 매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이 은행 이자보다 좀 나은 정도 혹은 2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하셔야지, 너무 기대 수익이 크신 분들은 좀 위험한 주택을 투자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그냥 호재도 없는데 그냥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실거주와 투자를 둘 다 만족하는 그런 주택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둘 다 만족하는 거는 이미 비싸요. 그래서 큰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상황으로 비유해 보자면 열심히 살진 않는데 돈을 많이 모으고 싶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 좋은 성적을 받고 싶고, 마찬가지로 내가 당장 실거주가 좋을수록 투자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가치가 높을수록 당장 실거주는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점점 지나갈수록 새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점차적으로 오르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하지만 실거주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나는 신축이 좋고 이런 구축은 좀 불편해,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좀 접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포지션을 정해서 내가 실거주 중심으로 할 건지, 그럼 투자 수익이 조금 높지 않더라도 당장 내가 생활에 만족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니면 실거주가 좀 부족하더라도 투자성을 보고 들어갈 건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또 신축이어야 되고 우리 집하고도 가까워야 되고 평수도 커야 되고 하는데 가격은 저렴해야 되고,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 만족하는 거를 억지로 찾다 보면 엄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20억 이하라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포기하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집값 매도 시에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매도를 하실 수 있으세요. 다섯 번째는 예전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연세가 좀 있거나 부동산 정보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기 전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투자하거나 무조건 발품만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재개발을 보더라도 관리처분 인가가 난 그런 상품만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부동산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얻을 수 있는 루트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 정보를 알지 못했고 재개발의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 때 매수를 하더라도 수익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성인들은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그런 걸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주변에 신축을 사는 게 더 싸다라고 생각하는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투자를 하시려면 남들보다 좀 빠르게 과감하게 초반에 진입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사거나, 이게 훨씬 나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투자를 하고 성공했던 그 방법 그대로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투자했던 경험으로 지금 투자하시면 나중에 손해를 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유망 재개발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매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앞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는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다 더했을 때는 신축을 사는 거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과하게 올랐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보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시는 것들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법인과 더불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 부동산 매도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안내 나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목동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